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반선형사상 선형대수학에서 공유를 하고 다른 분들 공유해 주실 것도 듣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공유를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수반선형사상이 정규 직교 기저로 나타낼 경우에는 트랜스포즈하고 이제 컨주게이트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이제 오소노말한 그런 베이시스 말고 그냥 일반적인 기저를 잡았을 땐 어떻게 생기나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오소노말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그게 작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고 컨주게이트 해주고 이게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발견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오소노말 하지 않은 케이스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오소노말한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던 거는 R2 기준으로 잡았고, 선형사상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직교 기저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규직교 기저상에서는 이 T의 수반 선형 사상이 이러한 이제 그 관계를 만족을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오소노말한 베이시스, 지금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는 얘가 오소노말하다 했으니까 오소노말하지 않은 베이시스가 얘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 기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기저로 표현된 T와 T스타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를 먼저 한번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좀 여기에서 뭔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수반선형 세상의 존재성에 대해서 좀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이거를 바로 찾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이 T의 행렬 표현을 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수반선형 사상을 구하는 건 쉽잖아요. 왜냐하면 베타 기준으로는 그냥 트랜스포즈 해주고 컨주게이트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구해서 이제 T의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렇게 되고, T 스타의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하고 컨주게이트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실수 벡터 공간으로 잡아서 그냥 뭐 컨주게이트는 없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이제 입실론이라는 베이시스에 대한 T와 T 스타의 행렬 표현을 구할 수가 있게 돼서 T of 입실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T 스타 입실론도 이제 잠시만요. 여기 하나 빼먹었네.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런 베이시스 상에서 이제 이제 T라는 선형사상을 입실론으로 표현한 요런 선형사상에서 어, 요게 지금 만족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마인드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를 이제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 감마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x랑 y라는 벡터를 가지고 와서 내적을 해주면 얘네들은 지금 이 감마의 베이시스들로 x와 y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얘네들을 이제 잘 쪼개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바탕으로 어, 이 x와 y의 이제 내적해준 값은 어, 이제 이 감마라는 베이시스 상에서의 잠시만요. 여기도 감마인데 제가 실수를.
감마라는 베이시스로 표현된 거에서 이제 이렇게 코오디넷 벡터들을 구해주고 여기 가운데에 행렬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행렬은 이 베이시스 감마에 디펜던트하게 만들어지는 행렬 표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 지지난주쯤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입실론으로 표현을 한 어, 이 지금 R2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정규직교 기저가 2,1과 2,3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얘네가 지금 정규직교가 되는 그러한 내적이 주어진 공간에서 그 내적을 입실론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한 지지난주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x, y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어, x를 입실론에 대한 벡터, 코오디넷 벡터, y를 입실론에 대한 그 코오디넷 벡터, 그리고 입실론으로 표현한 요 지금 내적의 행렬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교 기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지금 내적의 행렬 표현이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입실론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 정규직교 기저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D 입실론이라는 제가 그 입실론으로 표현한 내적의 행렬 표현을 구하고 싶으면 지금 얘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X를 입실론으로 표현한 코디넷 벡터에 그, 그 코디넷 체인지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이거를 트랜스포즈 해준 게 요 두 개가 지금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베타 y를 베타로 이제 코디넷 벡터 이제 코디넷 그 좌표 그 벡터로 표현해 준 거는 그 입실론으로 표현한 거에 코디넷 체인지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다시 이렇게 지금 쪼개 쓸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얘랑 얘가 남게 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행렬이 결국에는 입실론으로 표현한 그 행렬의 내적의 행렬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입실론으로 표현한 내적의 행렬 표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입실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 어디 있죠? 아까 전에 봤던 그 그 요 관계가 지금 성립을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먼저 임의의 V1과 V2를 넣어줬을 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입실론으로 표현한 내적의 행렬 표현 그리고 V1을 T를 태워서 보낸 거에 트랜스포즈 시켜준 거 그리고 뒤에 거는 컨주게이션 시켜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얘는 다시 이렇게 해서 전개를 쭉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이 뒤에 있는 수반선형 사상으로 표현한 그 부분은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입실론으로 표현한 내적의 행렬 표현 그리고 앞에 있는 거에 코디넷 벡터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뒤에 있는 거에 코디넷 벡터의 컨주게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T 스타를 태워서 보낸 거니까 T 스타를 V2에 태워서 보내고 컨주게이션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해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이게 같다는 말은 결국엔 지금 얘랑 얘는 사실 얘랑 얘 이렇게 두 개는 위치가 같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만 같아지면 되기 때문에 요 실제로 1번과 2번이 같아지는 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한 이 입실론으로 표현한 내적의 행렬 표현 곱하기 그 t의 어 그 선형사상 t의 행렬 표현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것과 이 두 번째를 곱해준 게 정확하게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일단, 오소노멀하지 않은 베이시스에서는, 어, 이 두 개를 위치를 바꿔주는 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좀 문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형태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수반선형 사상의 존재성을 어떻게 찾았을까라는 게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를 해본 게 그러면 정규 직교 기조로서 이제 한번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요 지금 내적의 행렬 표현이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어 이제 임의의 벡터 공간이 있고 거기에 정규 직교 기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선형사상 t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전과 똑같이 얘를 이제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벡터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앞에 있는 이 원소에 어, 그 코디네이트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게 여기 튀어나오게 되고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적의 행렬 표현이 정규 직교 기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등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원소에 그 코디네이트 벡터에다가 컨주게이션 취해준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얘는 지금 그 코디네이트 벡터랑 그 행렬의 그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과 행렬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트랜스포즈가 그 순서를 바꿔주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좀 이제 그 그 정규 직교 기저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 게 사실은 이 지금 아이덴티티 행렬이 이쪽으로 넘어가도 크게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전체에다가 컨주게이션을 한번 취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지금 요렇게도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T라는 선형사상을 베타로 이제 행렬 표현해주고 그거에 트랜스포즈 해준 거에 컨주게이션 취해준 거를 준 거랑 V랑 행렬 곱을 해주고 그 전체에다가 컨주게이션 해줘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값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다시 보면 지금 이러한 선형 사상을 그러니까 V2라는 벡터를 이러한 선형 사상으로 태워서 보낸 다음에 얘랑 얘의 지금 내적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잘 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상에서는 잘 말이 되고 이런 그 수반 선형 사상의 존재성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내적의 행렬 표현이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저는 그 선형대 수학에서는 요 정도 해봤고요. 그리고 홈워크 다변수 적분 1, 2, 3은 1, 2, 3까지 지금 다 풀어봤는데 어, 일단 공유는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 끝나고 제가 그 디스코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들었던 생각이 어,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질문을 잘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네. 지금 내적이 표준 내적이고 기저만 달라지는 상황을 이렇게 아,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직교 기저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 정규직교 기저가. 내적의 정의 자체가 바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더 프로덕트를 안 쓰고 내적의 정의가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규 직교 기저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형사상 T를 주면 이 정규 직교 기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반 선형사상이 이 T라는 그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에다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거랑 같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한 정규 직교 기저가 얘니까 이 정규 직교 기저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 0,1 얘를 기준으로 이제 T라는 선형사상을 행렬 표현해 준 게,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랑 그
T의 선형 사상에 요 지금 기저로 바탕으로 행렬 표현해 준 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긴 게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이제, 같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어, 어딨죠?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적의 행렬 표현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항등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 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적의 행렬 표현이라는 거는 기저에 디펜던트하게 그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규직교 기저가 아닐 때는 항등행렬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안 되게 되는데 정규직교 기저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는 행렬 표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바꾸는 게 되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V1이라는 벡터를 T에 태워서 이제 T에 태운 거. 지금 그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거기 가운데에 내적의 행렬 표현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뒤에 친구는 그냥 그 코디넷 벡터로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데 대신에 컨주게이트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어, 얘를 다시 계산해주면 이 트랜스포즈 때문에 이 t가 이쪽 뒤로 가게 되고 이 v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럼 근데 여기서 좋았던 점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쓰면 이 친구가 항등 행렬이 되니까 얘를 사실 이렇게 보내줘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요 왼쪽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그냥 아무런 행렬 변환을 안 해준 친구가 되고 이 친구, 지금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떤 행렬 곱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선형사상을 태운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부위에 지금 컨주게이트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없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다가 컨주게이트 두 번 취해주게 되면 사실 똑같잖아요, 결과가, 결론적으로. 근데 두 번 취해주게 되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한 번 취한 게 이렇게 생겼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V2라는 벡터를 이 T의 그 베타를 사용한 그 행렬 표현에다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취해준 거를 행렬 선형사상으로 보내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전체에 컨주게이트이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뒤에 원소에 내적이 있는 거랑 사실 뒤에 원소는 이 전체에 컨주게이트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원소는 전체에 컨주게이트 붙잖아요. 이 전체에 컨주게이트 시켜준 거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금 이 친구를 어떤 선형사상으로 보고, 그쵸?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어떤 선형사상으로 본 거예요, 이제는. 이 선형사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얘랑 내적해준 게 요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수반선형 사상의 존재성이 눈에 되게 잘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게 되게 왜냐하면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벡터를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오소노멀 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자유롭지 않게 되니까 좀 저런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나중에 뭐 결국엔 스펙트럴 정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그 책에서는 되게 논리상 빈틈이 없게 하려고 순서대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거 스펙트럴 시어럼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짜맞추다가 이런 걸 떠올리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리스 표현 정리까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증명을 할 때는 리스 표현 정리 같은 거를 막 사용해서 실제로 증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런 정리가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거 뭐 이거 천재들만 하라는 건가?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아, 이게, 어,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됐지만 뭔가 이거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건, 음, 뭔가 필요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고, 결국엔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이론들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옵소노마라는 게 좋은 이유는 항등 행렬이 들어가서 위치 바꾸게 해주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페이지에 쓰신 것 중에 결론 땡땡하고 임의의 기저에서 수반 선형 사상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어, 수반 선형 사상은 기저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런 이론이 없다고 했을 때, 수반선형 사상의 아, 존재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약간 아,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좀 너무 좀 자기적이라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리스 표현 정리 써가지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게 사실은 두 가지 선형 사상을 합성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전개가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말은 되는데, 좀, 말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내가 처음부터 생각해내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좀 저한테는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역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적을 행렬 표현해 준 건데, 이 자리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뒤에 갈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얘에 태운 걸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선형사상에 태운 걸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네, 거 하게 하려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만 되더라. 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룹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이기 힘든데, 어, 그, 음, 베이시스를 오소노말한 거 쓰면, 이거 좀 되게 보기 쉽겠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 들어서, 네,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내적의 성질 때문에 네, D 입실론이라고 하는 저 매트릭스가 네. 그냥 임의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 특별한 성질을 가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네, 보니까, 실수일 때는 시메트릭했고, 그, 그, 컴플렉스일 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위에 있는 삼각형이라 해나? 그 대각성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한 것랑 그 밑에 있는 그 삼각형이라 해야 되나? 그 삼각형에 있는 원소들이 컨주게이트 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 그니까 말하자면 D 입실론이라는 게 거기다 바를 취하고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그냥 원래 D 입실론이랑 같아진다는 거 아닌가요? D 입실론이? 네. 그렇게 되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네. 그러면 요거 통째로 뭐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아, 네네. 비슷해지나라는 생각을 해서 얘랑 얘를 직접 다 구해봤거든요. 근데 네. 얘랑 얘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친구가 지금 이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네. 입실론으로 표현한 그냥 내적의 행렬 표현은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 1번은 지금 이렇게 뒤에 놨어요. 그쵸? 근데 얘랑 얘가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되나라는 걸 좀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는 좀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얘 두 개 위치 바꿔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아이덴티티밖에 없더라. 물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 일반적으로 모두가 성립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아이덴티티밖에 없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상황은 소노마란 베이시스일 때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두 번째로 이제 시도해 본 게 이제 오소노말한 경우에서는 잘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T랑 T의 수반 선형 사상이 네, 그 행렬 표현으로 봤을 때 대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하죠? 트랜스포즈 취하고 컴플렉스 컨주게 취하게 네, 되는 그런 꼴이 나오는 게 올소노멀 베이시스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네. 임의의 기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행렬 표현이 그렇게 잘 호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그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다음 선생님들께서 또 공유해 주실 게 있다 해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진행해 주시면 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강의 예제에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내적을 이렇게 주고 이제 선형 변환을 이렇게 줄 때 이제 이게 뭐냐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 방향으로 좀 해보고 그리고 이 상황 말고도 그냥 뭐 저 함수의 개수가 복소수일 땐 진짜 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직접 한번 해봐서 느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것 해봤고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좀 예제? 예제는 아니고 그냥 뭐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있길래 그것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네, 여기 예제 부분은 뭔가 다들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빨리 같이 넘겨보면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내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적분 FG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고 이제 선형 사상은 F가 주어졌을 때 3F 더하기 F 프라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T스타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T스타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흐름이 먼저 V에 대한 그 듀얼 스페이스 V스타를 먼저 생각하고 리니어 펑셔널을 모아둔 거기서 V에서 어떤 G를 뽑을 때마다 이 리니어 G에 의존되는 이 리니어 펑셔널 파이 G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요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근데 이런 리니어 펑셔널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 표현 정리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어떤 G스타가 유일하게 존재할 거고 그러면 이제 T스타라는 맵을 만들어서 이 G를 들어올 때마다 리스트 표현 정리에 의해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G스타를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T스타 맵을 생각해서 그럼 이제 G스타가 T스타 G가 되니까 네, 요런 등식이 성립할 거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듀얼 스페이스 생각하고 리니어 펑션을 만들고 리스표현 정리 쓰면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식에 만족하는 이런 걸 얻게 되는 게 네,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였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승재 선생님께서 이거 모르면 어떻게 얻는 거지? 라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약간 이거 리스트 표현 정리 모르면 진짜 아예 못할 것 같은. 근데 리스트 표현 정리 약간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금 예 마음은 편한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요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그냥, 네.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T스타에 4-EX를 넣은 거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요거랑 요거를 통해서 이제 등식이 두 개 나와서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요거를 이제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얘로 바꿔서 얘에 대한 값을 구해주고, 근데 얘가 얘라는 걸 가정했으니까 얘에 대한 값을 또 구해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두고 B 구하고, 얘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은 네, A 구할 수 있어서 네, 이런 거 값 구할 수 있었고요. 네, 뭔가 강의 예제라 다들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도 네, 뭔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네. 진짜 트랜스포즈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직접 해봤는데요. 네. T를 이제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제 T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애를 이제 다시 얘로 표현하고, 루트 2분의 루트 3x를 T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친구를 다시 요 그 베이시스 코오디네이트로 표현하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 T스타에 대한 그 이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을 알기 위해 다시 얘를 이제 CX 플러스 D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라는 거 그 등식 풀어줘서 C랑 D 개수를 구한 다음에 네, 잘 풀어보면 이제 T스타에 임의의 1차식을 넣으면 요런 방정식이 이런 1차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다시 T스타를 넣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코디네이트 그걸로 다시 표현해서 이 T스타에 대한 매트릭스 행렬을 보면은 원래 T에 대한 매트릭스 행렬에 트랜스포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여기까지 구해놓고 또 4x 4-2x를 넣으면 뭐가 나와라고 이제 물으면은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그 내적 형태로 이제 다시 구해볼 수 있으니까, 내적을 개수로 해서 다시 구해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쭉 계산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얘를 구했으니까 얘 매트릭스 표현을 구했으니까 4-2x의 베이시스에 대한 또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냥 얘 곱해가지고 얻어도 되는 거를 좀 그냥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개수가 컴플렉스일 때도 되나라는 게 궁금해서 그냥 해봤는데, 뭐 FG에 대한 내적을 그냥 이렇게 주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까랑 똑같지만 이제 개수만 복소수로 바꿔준 거고요. 이제 F를 넣을 때 EIF 플러스 F 프라임을 뱉는 친구로 했고, 이제 올소노멀 베이시스는 뭐 똑같이 잡아도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먼저 T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네,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루트 2를 넣으면 이제 여기에 EI 곱한 형태로 나올 거니까 네, 여기 EI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루트 3x 넣으면은 네, 여기 EI 나오고, 여기 미분한 거 네, 미분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거 루트 2분의 1로 표현하면 예, 그 루트 3의 그 배수가 나오니까 여기 루트 3 나오고요. 그럼 이제 얘 T스타를 직접 한번 또 구해 보면은 또 그냥 얘랑 얘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가 같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 요거 그냥 쭉 풀어보면은 또 개수가 나오게 돼서, 네. 요 임의의 AX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이제 요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베이시스 넣었을 때 뭐가 나와라는 걸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베이시스 코오르디네이트 벡터로 이제 바꿔줘서 이 친구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네. 아까 그 t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에 진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랑 요거. 네. 이 단순 계산이어서 그냥 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해본 거는요. 그냥 똑같이 1차식이고 똑같은 적분인데요. 이번에는 F를 넣으면은 E의 I의 4파이 제곱 곱하기 F가 나오는 그런 친구고요. 근데 이 E의 I 4파이는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친구를 내뱉는 친구가 되겠죠. 얘도 똑같이 베이시스 이렇게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얘에 대한 이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T스타는 어떻게 되냐를 또 구해보면은 뭐 아까 계속 한 것처럼 뭐 그냥 원소 두 개 잡고 얘랑 얘 등식 얘랑 얘 등식 해가지고 개수 구해준 다음에 C랑 D에 대한 개수 구해준 다음에 매트릭스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T스타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이 아까랑 똑같이 얘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의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예시를 해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T스타를 다시 리니어 맵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원래 T는 F를 넣으면은 E의 I 4파이 곱하기 F를 내면은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는 F를 넣으면 E의 I 마이너스 4파이 F를 넣는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노트를 하면 좋은 점은 얘랑 그러니까 이제 얘랑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그러니까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랑 원래 그 매트릭스랑 서로 이 역함수 관계가 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일변수 적분에서 봤던 친구랑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얘 뭐야? 그러니까 그 적분이 아니고 하여튼 여기 부호가 이렇게 딱 바뀌어주잖아요. 얘를 풀이의 변환에 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 F가 지금 그 풀이의 변환 FX에 대한 풀이의 변환을 해서 이 주파수에 대한 풀이의 변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네. 그 저기 일변수 적분할 때 봤던 그 친구고요. 그럼 얘는 이제 F를 넣으면은 이런 적분을 수행해주는 친구잖아요. 풀이의 변화는. 근데 얘의 역변화는 그냥 그대로 이거란 말이죠. 원래는 여기 어 X를 약간 타임 도메인이라고 할까요? 원래 타임 도메인에 대한 함수를 넣어서 주파수 도메인에 내뱉는 함수를 만들 때는 fx에 e의 마이너스 i 꼴에 대한 애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었는데 다시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함수를 넣어서 풀의 역변환을 해서 타임 도메인에 대한 함수를 만들려면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함수에다가 얘 컨주게이션 얘를 곱해서 적분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어 얘를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얘를 이제 어드 조인트 맞나요? 맞네요.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풀이의 변화는 그 얘랑의 내적을 보게 되면은 네. 네. F를 넣었을 때 어떤 그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함수가 나오고 또 어떤 그 함수랑 또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어떤 함수랑 이렇게 내적을 해주는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앞에 있는 거 컨주게이트 취해주고 적분한 거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제 풀어서 요렇게 적어주고 그러면은 얘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 부호 바뀌고 F에 바 씌워주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거를 모아서 얘를 먼저 써주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풀이의 역변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또 그 적분 형태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 풀이의 변환을 풀이의 변환도 사실 이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예제는 어 V를 이제 적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0에서 1 사이에 0과 1에 있는 그 도메인에서 적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 원래는 이제 여기에 L2 스페이스고 L2 스페이스에 미분까지 가능하면 뭔가 뭐였더라? 서블레브 스페이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아직 실내석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F의 양 끝점을 0으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고 이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그냥 미분으로 F를 넣으면 F 프라임을 내뱉어 주는 친구로 하고 그 다음에 F와 G의 적분을 FG 곱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적분으로 해주면은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네, F에 대한 미분과 G에 대한 그 내적을 해주면은 요게 사실 F 프라임과 G의 적분이죠. 그런데 요거를 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로 적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바운더리 그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만 남죠. 그러면 이제 얘도 다시 적분 형태로 적어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어라? 여기 적분은 똑같이 해주는데 이 미분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이런 재밌는 일이 좀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얘는 이제 셀프 어드 조인트가 아니라 안티 셀프 어드 조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네. 그 t를 그렇게 정의를 하면요. 미분 연산자로 t를 그냥 주면, 네.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유지가 되나요? f를 넣었을 때 걔를 미분했다고 해서 0하고 1에서의 미분값이 0이 되진 않지 않을까요? 맞나요? 아닌가? 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미분에도 바운더리를 하는 애들까지 뭔가 모아둔 걸로 생각해야 하나? 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어디서 봤었냐면, 그, 얘도 수치 해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 해석이 미방을 푸는 방법을 모를 때 수치 해석을 뭔가 적용해서 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건 하나가 이런 바운더리 이런 조건이 있을 때 F 프라임 G 적분을 FG 프라임 적분으로 바꿔서 어떤 굉장히 이상한 수치 해석 기법을 만들어내거든요. FEM이라고. 음, 네. 근데 이거 그 옛날에 수업 들을 때 근데 이 FEM이 그 실해석 뭔가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그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재밌었고요. 이게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얘기였구나. 근데 그 방금 이거 기대서 일기 스터디 전에 조건희 교수님이 디스코드 라운지에 계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풀이의 변환이랑 이거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요거를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로 보는 관점은 신기한데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보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요게 여기서 파생되는 그 실해석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 다 이해는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직 뭔가 나중에 저희가 실해석 배울 때 뭔가 좀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뭔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리스 표현 정리를 지금 저희가 유한 차원에서 막 했는데 이거를 무한 차원으로 넘길 때 생기는 어떤 현상들 속에서 뭔가 이 현상이 되게 네, 엄청 막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프리의 역변환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풀이의 역변환도 네, 풀이의 변화는 이거고 풀이의 역변화는 이거야라고 이제 학부 때 배웠는데 이게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얘기였다고? 약간 뭔가 근데 네, 제가 이것도 궁금한 좀 게, 네. 혹시 내적이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적은 이게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적분이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내적은 그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적분인데, 그럼 그 둘이 내적이 다른 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같은 오, 공간에서의 내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둘 다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 보면 결국 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음. 사실 저게 표기만 다를 뿐이지. 근데 뭔가 그럼 네. 저 근데 노테이션 뭔가 좀 상에서, 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부분이긴 하네요. 그럼 저 노테이션 상에서는 지금 저 식이 말하고 있는 게 그 후리의 변환의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그냥 후리의 인버스 역변환이다. 그렇게 네네.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음. 근데 그 어드 조인트가 이 자기의 인버스가 되는 오퍼레이터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그 노멀 오퍼레이터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를? 아, 또 그런 이름이 있나요? 그, 근데 아마 자기 자신의 인버스가 자기의 어드 조인트가 되는 오퍼레이터들을 노멀 오퍼레이터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오,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 식이 말해주고 있는 게 프리의 변환이 그 적당한 벡터 공간에 작용하는 노멀 오퍼레이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오, 오. 네, 몰랐습니다. 그 어드조인트 그래서 오퍼레이터 단어를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제대로 본 게 아, 그래서 네. 그 위에 노트 하시고 적어주신 그 T 스타의 행렬 표현이 T의 행렬 표현의 인버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T가 노멀 오퍼레이터인 아,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그 말씀해 자기의, 주신 걸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지금 선형대수를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멀 오퍼레이터면은 되게 좋은 성질들이 또 막 딸려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막 어, 스펙트럴 정리에서도 스펙트럴 정리가 성립할 조건 중에 하나가 T가 노멀이었던 것 같은데, 어, 네, 어쨌든 그 중요한 오퍼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오, 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거 좀 봐야겠네요. 네. 아니다, 유니털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노멀이 아니라 네, 그쵸. 유니털이 오퍼레이터. 네, 이거는 유니털이죠. 여기, 네. 네. 아, 네. 유니털이 행렬이 되니까 유니털이 오퍼레이터.
부르는 네, 거군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행렬 표현이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것 같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영서 선생님 그 맨 밑에 그러면 그 풀이의 역변환 쪽에서 혹시 저기는 그 기저를 어떻게 잡았나요? 이거 기저를, 이거 굉장히 많이, 그 풀이에 변한 기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생각했던 뭐 코사인 사인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 알아보니까 그 이름이 있었는데 에르미트 방식인가? 잠깐만요. 한번 쳐볼게요. 네. 그 왜 여쭤봤냐면 아까 임재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그 행렬 표현을 해서 그것에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그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행렬 표현을 해서 이게 역행렬 관계가 되면 이제 이게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풀이의 역변환이 저렇게 된다는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 한 단계 거쳐서 봐야지 그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 행렬 표현으로 거쳐가서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런 역변환이 이런 형태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뭔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음, 아, 행렬 표현로 보면은 역변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바로 보일 것 같다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네. 그래서 뭔가 거쳐가려면 베이시스가 필요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게 그 무한 차원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한 그래서 차원이죠. 네 그래서 행렬 표현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이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그 에르미트 방식으로 잡으면은 네. 약간 그 베이시스를 그렇게 잡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이아고널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아, 아, 에르미트가 그거래요. 그 정규직교 베이시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르미트 방식이. 근데 뭔가 그거 대각 성분만 살아있으면 계산이 좀 되게 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직관적으로 들긴 하네요. 근데 그 에르미트 방식이 뭔지 찾아봤는데 네.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 아,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접어. 네. 네. 그게,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그 에르미트 방식이 아마 그, 무슨 방식이었지? 한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으로 내적을 정의했을 때 그 다항식들의 그람슈미츠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거를 르장드르 방식이라 했잖아요. 네. 그게 에르미트 방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함수 공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웨이트를 넣어줘가지고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이었나? 그거를 넣어줘가지고 적분하는 거를 내적으로 보고 그 내적에 대해서 그 폴리노미얼들에다가 그람슈미츠를 적용했을 때 튀어나오는 직교 다항식이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어, 그 그러면은 약간 얘를 위해서 만든 애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 약간 중간에 네. 그걸 넣어주는 게. 그 넣어주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너스 2 to the x제곱을 넣어주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에는 0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가지고 적분이 잘 정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웨이트 인자를 넣어준다고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일면수 심화 스터디 세 번째 세트를 보시면, 그거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네, 그, 일면수 심화 스터디 그 세 번째 세트에 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기대수 1기에서 하는 거 말고 그 다른 스터디에서 하고 있는 거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일변수 미적분학 시마스터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혹시 몇 번이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일변수 미적분학 심화 스터디 세 번째 세트의 B번의 4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오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E2D 2분의 X제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시트가 여러 개 있나요? 김태현 선생님? 그게 지금 네 번째까지 나왔는데, 네. 그 세 번째 시트에 있다고 하신 거죠? 네네. 아니면 제가 네. 여기 공유를 하나 해드릴까요? 잠깐만. 하나, 아, 해줄 수 있나요? 어디 그럼 그 제가 그 일변수 스터디 문제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왜, 제가 그 저만한 문, 보이나요, 이거? 아, 디스코드에 왜 안 디스코드에 보이지? 일변수 미적분학 스터디, 기본 스터디가 있고 그 밑에 심화가 있어요. 아기자기 채널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문제만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찮아 보여서 풀 때 그냥 건너뛰고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모티베이션이 생기니까 더 이렇게 잘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스터디에서는 저게 뭔지 전혀 몰라서 그냥 계산만 하고 끝이 났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요. 혹시 어, 다음 선생님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더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 해봐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둘 다 꺼져 있는 것 같아서.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아, 네. 그, 앞서서 나온 주제인데, 르장드르 다항식 내용이고요. 어, 계산을 조금 해가지고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줬고, 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을 모아주는데, 제곱적분해서 수렴하는 거를 모아주게 되고, 이 내적을 어떻게 주냐면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두 개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그러한 내적을 주어서 기저가 다항식의 꼴이 된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이 둘 n차 다항식, n차 다항식 이 두 개 내적해가지고 크로노크 델타가 나오는 그러니까 mn이 같으면은 1 나오고 다르면은 0 나오고 이런 조건을 줘가지고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 꼴이 어떨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0차 다항식은 그냥 상수가 나와서 얘 제곱 적분을 해서 1 나온다. 이 가정을 주니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 두 번째는 1차 방식인데 음, 네, 그냥 그대로 적분을 제곱해서 적분해서 1, 1 넣었을 때 지금 1차 방식, 1차 방식 이렇게 했을 때 1, 1이 같으니까 얘가 1이 나와야 돼서 얘가 1이라는 조건을 하나 얻고 그래서 0차 방식, 1차 방식 아까 P0가 루트 2분의 1인 거를 알았으니까 P1을 그냥 이렇게 미지 함수로 둬서 얘 두 개 적분했더니 A0가 0이라는 조건을 하나 얻어서 그냥 얘가 0 되고 AX만 남는 식이 되어서 얘 날라가고 얘만 보니까 이제 풀마 루트 2분의 3x 이렇게 1차 방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2도 똑같이 0, 2, 1, 2, 2, 2에 대한 모든 조합을 생각을 해서 요 곱해서 0 나온다. 뭐 이런 조건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얘네들을 싹 연립을 해주고 나니까 P2가 이런 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3도 똑같이 3, 0, 3, 1, 3, 2 했을 때 얘 내적 0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고 3, 3도 3, 3 하면은 1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똑같은 거 쓰겠으니까. 그래서 얘 제곱해가지고 적분을 쭉 해서 개수를 구해주면은
이런 꼴이 나와서 이런 방식이 나옴을, 그러니까 정규 직교성을 만족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있나 찾아봤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GPT를 한번 두드려 봤더니 이런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뭐 이런 재밌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정리를 잠깐 보자면은 이 실수 대칭 행렬에 대해서 얘가 이런 행렬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 D가 이런 고유값들에 대한 대각 행렬이고 이 Q랑 Q 트랜스포즈가 이 Q라는 녀석이 이렇게 고유 벡터들로 쪼개지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고, 또 만약에 고유값이 다르면 고유값이 다른 그런 벡터들에 대해서는 서로 직교하는, 그러니까 이 고유값에 해당하는 벡터가 뭐 1이다 했을 때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하고 더 이 다른 어떤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이 서로 얘네가 둘이 서로 직교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돼서 네, 이제였고, 그래서 이 스펙트럴 정리가 왜 이 맥락에서 나오냐면은 아까 봤던 이 L2 공간에서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이제 FG라고 했을 때 지금 FG를 곱하는데 이 웨이트라는 함수가 붙는다고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면 그냥 얘를 1로 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봤던 FG를 그냥 곱해서 적분하는 그런 꼴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얘로 주어지면은 얘가 셀프 어드조인트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드조인트가 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음, 아까 봤듯이 지금 이 조건하고 되게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셀프 어드조인트라고 하면 뭔가 대칭 행렬, 그러니까 유한차원 공간에서의 대칭 행렬과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러한 연산자에 대해서 F를 넣었을 때 F를 한번 미분해줘서 거기다가 1 빼기 X제곱을 곱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서 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붙이 이런 연산에 대해서 이 L2 내적이 이 L2 내적에 대해서 이 연산자가 이 이렇게 옮겨진다, 그대로 옮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음, 일단 TF가 요 녀석이고 G가 그대로 들어가고 얘네들이 곱해져가지고 적분을 하니까 부분 적분을 취하면은 얘 먼저 적분해줘가지고 얘 그대로 나오고 얘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1 넣고 빼기해서 이 G만 미분한 그런 꼴이 나와가지고 이 TF, G라는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FTG를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냥 그대로 똑같은 구조인 거죠. 얘 적분하고 이번엔 얘 미분해가지고 여기 넣고, 그래서 이러한 꼴이 나오게 돼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항 얘네 둘만 같으면은 얘가 진짜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경계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네. 네.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얘랑 그냥 1 한 거랑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한 거랑, 근데 솔직히 지금 x 제곱에 풀마 1이 들어가도 1 빼기 풀마 1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된다라고 주장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얘 전체가 적분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이렇게 때려 넣는 거지 사실은 적분을 실제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적분했을 때 아까 L2 공간이었으 FG가 L2 공간에 있었으니까 FG가 인테그랄 지금 얘가 수렴한다는 것만 보장이 되는 거지. 뭐 얘네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 넣었을 때 얘가 무한대로 튀고 막 마이너스 무한대로 튀고 이런 경우까지는 커버를 못 친다는 거죠. L2 공간에 대한 가정이. 그래서 얘가 0이 아닐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네,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가 f가 L2 공간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곱해가지고 적분하면은 이렇게 파이가 나오고요. f 프라임을 어, 네, f 프라임 계산해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얘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얘가 분모가 0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뭔가 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가지고 GPT 검색하니까 뭐 경제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있다라고 해서 뭐 복잡해 보여서 일단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든 조인트라고 치고 네, 넘어가면은 저 질문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 위에 말씀 주신 그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F들이랑 L2 공간 안에 있는 함수들의 교집합에다가 지금 그 공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네. 그 정의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ddx 1 빼기 x 제곱에다가 f 프라임을 한 이 t라는 연산자의 정의역이 네. 아까 L2에서 L2로 간다고 하면은 셀프 얘가 어드 조인트가 안 될 수도 네, 있으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이게 깨질 수가 있으니 셀프 어드 조인트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얘가 진짜로 얘가 셀프 어드 조인트가 되려면은 얘를 제한을 시켜줘 얘를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L2 안에서도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한 함수들을 보아줘서 그 특별한 정의역에서 L2로 가는 사실상 얘도 사실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조금 축소를 시켜줘가지고 예쁜 함수들에서 잘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그 T가 셀프 어드 조인트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이제 아, T 네. 정적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그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F 프라임 G는 GF 프라임인 건가요? 음, 저거의 적분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럼 결국은 F 프라임 G의 적분이랑 FG 프라임의 적분이 같아야 하는 걸로 되는 건가? 네, 근데 얘가 그 부분적분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0 되면 상관이 없긴 한데 얘 f 프라임에다가 아까 어, 보셨듯이 이 f 프라임이 지금 이런 꼴이 나와버리면은 0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을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 양끝점에 대한 극한을 취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되게 이상한 귀찮은 일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러한 컨디션들을 다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다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시기상조인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T라는 그 선형 연산자를 행렬처럼 본다면은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T 트랜스포스가 T가 되어서 뭔가 스펙트럴 정리 비슷한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 벡터 그러면은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TF 이꼴 람다 F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이 람다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 람다에 대응하는 F들을 찾아줘가지고 뭔가 좀 예쁘게 직교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F는 진짜로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잘 풀어주게 되면은 요게 되고요. 이게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은 급수꼴이라고 가정해서 프라임, F 프라임, F 프라임 구해서 직접 다 넣고 쭉쭉쭉 풀어 쓰면은 이 어떤 개수들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해가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다항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차 다항식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요러한 AN에 대한 컨디션이 나오고 근데 n차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최고차 항계수 0 아니고 n 플러스 2차 항의 개수가 0이니까 얘 0 되고 얘 0이 아니어서 지금 얘만 살아남게 되어서 얘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고유값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아까 조마식 이거 풀어가지고 람다에다가 이 방정식에다가 람다를 대입한 거 이거를 만족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 구한 요 녀석들이었던 거죠. 이 유망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네.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그냥 R이 아니고 R2에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들이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이 평면 전체에서 적분했을 때 수렴하는 그러니까 제곱 적분했을 때 수렴하는 그러한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 GDX 1 빼기 X 제곱 F 프라임 요거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미분을 두 번 하는 연산이다 보니까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F를 라플라시안 F로 보내주면은 라플라시안 F도 사실 그냥 R2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얘도 라플라시안 연산도 어떤 L2 공간 안에서 닫힌 연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얘가 그러한 예시가 됩니다. 실제로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지금 x제곱 y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극좌표로 잘 변환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네, 이 여기 지워져가지고 얘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얘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수렴만 판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1보다 얘는 1 이상이고 제곱해버리면은 얘가 더 크니까 이 함수보다 얘가 더 작게 돼서 얘는 적분하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가 진짜로 수렴해가지고 이 녀석이 그 말했던 얘 들어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얘 라플라시안을 제곱해가지고 적분하면은 발산하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라플라시안을 네, 극좌표에서 계산을 하면은 네. 그래서 네, 요거를 극좌표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시안의 절대값 제곱이 요런 꼴이 되고 얘를 적분해가지고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를 가져줘요. 근데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 마이너스 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r 세제곱분의 1 플러스 r 제곱분의 1의 어떤 제곱과 같은 그런 비슷한 텀이 떠가지고 얘 무한대 가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렸네. 그러니까 이 r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극좌표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얘 0 근처에서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상수처럼 행동을 하고 얘는 그러니까 r 세제곱 분의 1이 무한대처럼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 함수 자체가 요 0 근처에서 무한대로 튀어가지고 네, 발산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자체가 요런 공간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얘는 웰디타임이 아닌 거죠. 얘가 닫혀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얘가 실제로 L2 공간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로만 또 아까처럼 골라줘야 될 겁니다. 정의역을 제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닫혀있지 않게 되고 어떤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F들만 또 모아놔가지고 그러한 집합을 도메인 뭐 라플라시안 이렇게 일단 표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닫혀있는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을 잘 정리할 수가 있게 됐고 근데 혹시 그 bit more conditions라고 하는 거는 네. 또 뭔가 또 컨디션이 있나요? 어, 네. 그, 근데 그냥 저렇게만 정해 놓으면은 이미 라플라시안이 그 L2 안에 들어가니까 저걸로만 일단 충분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뭔가 또 필요한 게 있다는 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다음 내용을 쓰기 전에 한 거여서 아, 네, 네.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L2라는 게 일단 닫았으면은 공간에 일단 닫았으면 얘가 자기 수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원하는데 아, 그 아까 말했던 그 경계항 적분이 사라진다. 이 조건이 또 붙어야 돼가지고 네. 라플라시안이 셀프 어드조인트다. 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이 라플라시안이 그가 L2 안에 닫혀 있다. 이 조건 말고도. 네. 그래서 네, 닫아줬고 네, 클레임을 하는데 적분 잘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R2에서 다 적분하는데 이변수 함수들이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dx dy 얘가 다 잘 수렴하는 그런 애들로만 해줬고 리니어 맵 얘가 셀프 어드젠트다. 이거를 성립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 2차원 R2에서 라플라시아는 X로 2번, Y로 2번 미분한 거니까 얘를 내적을 2개를 해줘가지고 얘랑 얘랑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빠르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네, 부분 적분입니다. 얘 적분하고 얘 미분하고 이런 꼴이 나오고요. 얘 적분하고 얘 미분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F 프라임 G, F 프라임 G 요 두, 아니죠. 그러니까 FX, GX 흥미분으로서 FY, GY 얘가 요 꼴에 뜨고 얘도 똑같이 GX, 어, GX, FX, GY, FY 이렇게 떠가지고 얘 텀이랑 같게 되고 요 경계항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얘가 셀프 어드밴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너무 복잡한데 이것도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GPT 검색해보니까 그냥 얘를 그냥 싹 다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F랑 그레디언트 F랑 G랑 그레디언트 G랑 이 X, Y가 평면에서 엄청 멀어지는 무한대점으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갈 때 얘네들이 싹 다 0으로 이 적분들이 다 0이 되게끔 잘 수렴을 하면은 FY 평미분한 거 충분히 강하게 연구하고 얘도 충분히 강하게 연구해서 이 무한대 적분이 다 0 되고 뭐 수렴하고 아닌데 이 함수값이 0 된다고 해서 적분이 0이 될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잘 성립한다고 이번에도 또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계항들이 다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 데를 이 솔베브 스페이스, 소볼레브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셀프 어드노인트가 되는 그러한 공간만을 생각했을 때 이때 아이겐 밸류가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대로 라플라시안 F가 람다 F라는 거를 풀어주게 돼야 하는데 이 뭔가 아까 프리에버난에서 봤던 녀석이랑 되게 비슷한 애가 나오더라고요. 얘 해가. 그래서 실제로 라플라시안을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떠서 얘가 람다가 되고 네, 얘가 람다, 얘가 F죠. 그래서 요 녀석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이 적분했을 때 잠깐 R2에서 서로 다른 녀석들 두 개 적분했을 때 뭐 델타, TS 이런 꼴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얘 내적하는 근데 지금 이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게 사실 복소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사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실 이변수인데 네 복소수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 이런 꼴로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건너뛰고 컨주게이트 취해가지고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개수들을 뺀 거에다가 알투 적분을 하면 되는데 x랑 y랑 지금 독립이니까 분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꼴을 보면은 어떤 상수에다가 ix 곱한 꼴인데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따져보면은 A가 0일 때 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dx 하면은 정의가 안 되고요. A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이상적분이 지금 얘네 둘이가 수렴하고 네, 얘네 둘이가 수렴해야 정의가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극한이 수렴해야 얘가 정의가 되는 건데 이게 잘 보면은 진동하죠. 이 n 아, ian 하면은 코사인 na 사인 na 뭐 이렇게 돼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없으니까 진동하면서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도 정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못낸 채로 일단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그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아이겐 벡터 구하는 부분 다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fxy라고 하는 게 아마도 얘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gx가 있어서 gx, 음, gy라고 하면은 얘네 둘이 얘 라플라시안 하면은 gxx, gy 더하기 gyy, gx 꼴 gx 뭐 gy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들로 나눠주게 되면은 gxx 더하기 y 이퀄 람다 마이너스 람다 이런 꼴이 돼서 음, 그걸 풀어보면 그 GPT에서 말한 fx, y는 어쩌고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얘가 이거 시도해보라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푸는 방법 근데 fx가 이런 꼴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얘만 이 꼴만 유일하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의문만 많이 남고 이렇게 불편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르장드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고 셀프 어드조인트 될 조건이 그 이상한 경계 조건 만족하고 하기만 하면은 셀프 어드조인트가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신 건데 그 논리 전개가 조금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셀프 어드조인트 네스트를 확인한 거랑 거기서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넘어가는 게 왜 갑자기 그걸로 넘어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드조인트인 거는 그 경계 조건을 이상한 경계 조건 만족하면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공간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게 연결 다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유한 차원이면은 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사실 선형 변환인 거죠. 그래서 이 얘가 실수 벡터 공간에서 실수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 어떤 선형 연산이다.
라고 하면은 아, 네. 그래서 셀프 어드미터면은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시메트릭 조건이 사실은 셀프 어드조인트랑 셀프 어드조인트 얘랑 대응이 되고 얘에서 어떤 스펙트럴 분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어떤 기저를 찾는 그러니까 사실 얘 기저고 뭐 얘 람다가 얘 람다여가지고 풀이의 변환 음,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얘죠. 그러니까 요런 연산자에 대해서 그 고유치를 찾는다고 하면은 TF 람다 F 요거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F 더블 프라임 이꼴 람다 F 요 꼴이 돼서 얘를 만족시키는 게 그 아까 코사인 NX, 사인 NX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L2라는 애를 기저로서 얘 기저를 찾는 거죠 말 그대로. 아, 그래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근데 아, 미분 근데 방정, 그러면은, 네. 네, 네. 미분 방정식하고, 그럼, 아니, 아, 영어. 죄송해요. 아, 말씀하세요. 아니, 아, 그러면요. 기저가 된다는 게, 그럼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그 내적을 서로 다른 mn 값을 가졌을 때, 내적을 했을 때, pm하고 pn을 그렇게 내적을 하면 0이 된다. 그거는 알겠는데, 심지어 그거를 이제 개수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델타 mn이 되게 해가지고, 오소노멀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 기저가 된다는 말을 하려면은, 그 공간을 스팬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 그 공간에 어떤 함수를 뽑아도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혹시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그거를 이것저것 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네, 지금 못 찾고 의문으로만 남아있고요. 그게 아마도 그 스펙트럴 정리가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어떤 장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얘가 주창교육교 기저가 된다. 직교 기저가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어떤 뭐랄까 함수 공간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다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정리가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케이스에서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으면 걔가 기저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뭔가 그거의 인피니트 디멘셔널 버전에서도 비슷한 게 성립을 해가지고 그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나온 아이겐 벡터들이 실제로 걔네들이 기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기저가 되려면은 이제 어떤 그런 조건들이 뭘까를 찾아 나가는 일이 정말 이게 진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무한으로 갔을 때랑 유한이랑 어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특정한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많고. 하신 그러, 게 L2의 기저를 찾은 게 아니라 L2의 기저를 찾으려고 하다가 L2에서 계속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줄여진 공간에서의 지금 기저를 찾고 계신 그런 느낌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 어떤 L2의 작은 공간에서는 르장드르가 베이시스고 또 어떤 작은 공간에서는 아까 그 라플라시안을 풀어서 나오는 애가 베이시스일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흐름은?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저를 정규 직교가 되는 어떤
셋을 찾고 걔네들을 스팬하면은 어떤 부분 집합이 나올 거잖아요. L2 커다란 애에서 얘네들의 스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집합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집합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그걸 알면은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해본 거는 그냥 정규 직교 집합을 찾은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신 건가요? 이걸 찾고 싶은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이유요? 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 어떤 개인적인 이유 아니면 어떤 수학에 관련한 건지. 그냥 개인적인 네. 동기가 있으셔서 이걸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아, 되는데. 네. 일단은 그냥 신기해서 했고요. 재밌 재밌어 보여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무한천으로 확장했을 때 얘가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팬했을 때 얘네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기저를 찾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첫 스텝을 지금 뭔가 끄적여본 것이고 또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확률 분포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 그게 무한 차원 다양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다양체라는 말도 어렵고 무한 차원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일단은 무한 차원 공간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얘네들의 한 점에서의 선형 근사가 사실은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 대한 이런 이론이 지금 아까 봤던 L2에서 L2로 가는 어떤 이런 연산자를 찾아가지고 얘네들의 이 공간을 어떻게 직교분해할 수 있으며 얘네들의 정규 직교 집합을 찾았을 때 스팬을 해가지고 얘가 다시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애들의 조건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부터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확률분포들의 어떤 집합을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오늘 제가 한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사실 그게 아까 소볼레브 약간 그런 좋은 공간에서는 그게 두 번 미분으로 스위치하면 아까 보여주신 거고, 근데 이게 계속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약간 그래요. 이게 한 번 미분이 교환되는 거, 두 번 미분이 교환되는 거, 이거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할 뭔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물론 알아야겠지만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 네. 근데 그러면 르장드르 당시 결국에 아까 이상한 방식으로 쓰여졌던 미분 비스무리한 연산자의 아이겐 벡터들로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그 라플라스 연산자의 아이겐 벡터들, 아이겐 펑션들이라 해야 되나요? 걔네들한테도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한테도 이름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무슨 커미션 방식? 네. 걔가 알기로는 G
아까 오메가로 가중치를 썼는데 이 어떤 P라고 하는 가중치를 둔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얘 내적에 대해서 P분의 1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DBX P분의 1 PF 프라임인가? 뭐 얘가 여기에 드는 하여튼 뭐 요렇게 그냥 곱해지고 역수로 곱해지고 이런 꼴에 대한 그런 선형 연산자에 대해서 걔네들의 또 그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얘네가 잘 정의되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이 HN 요 기저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그러니까 P가 이제 정규 분포로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웨이트가 그렇게 주어질 때요? 네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또 신기한 게 얘가 expectation of fxgx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적분이 1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 함수다라고 하면은 얘를 익스펙테이션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얘가 그냥 어, 네, 이 그럼 F에다가 네, 내적을 기대값으로 보는 그런 관점인 거네요. 네, 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적이 1, x, 1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익스펙테이션 오브 x가 되고 이런 식이죠. x 제곱이면 제곱되고. 근데 이렇게 봐서 얻는 이점이 뭔가 생각하면은 뭐가 있지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럼 그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만약에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일 땐 또 이야기가 또 많이 달라지나요? 그 막 경계에서의 조건이 어떻게 만족돼야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셀프 어듀니트가 되고 그런 얘기를 2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이제 Z축까지 포함하는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면은 거기서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지. 그, 네, 제가 계산으로 확인을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적분 영역이 R2처럼 이렇게 무한하게 뻗어지는 그런 공간이면은 얘가 기저들이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 GPT가 해준 말이어가지고,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답변을 얻었고, 만약에 얘가 바운더리가 있는 그런 컴팩트한 영역에서 이렇게 L2를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성질 좋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봤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도 그렇게 폴리노미얼로 좋게 나오는 이유가 그 무한으로 뻗어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고, 그 퓨리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고 주기함수라는 조건도 있어가지고, 사실 음, 주기함수라는 조건이 경계항에 대한 조건이 돼서, 아, 네. 이게 아다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가산 무한계로 딱 되는데 얘가 만약에 실수 전체다 하면은 풀이의 변환으로 넘어가야 돼서 걔네들의 정규직교 기저가 사실 어떤 카운터블 셋으로 표현이 안 되고 연속적인 어떤 음,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2에서 만약에 직사각형 영역에 대해서 그 내적을 생각한다고 적분하는 걸로 내적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걔에 대응되는 게 풀이의 개수랑 비슷하게 사인 곱하기 사인, 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뭐 이런 걸로 된다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알아와서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없으면 네, 일단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